다양한 관점으로 텍스트의 이면을 탐구하고 지적 대화를 나누는 시간,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할 대상은 그 범죄, 추리, 스릴러 장르의 책과 비디오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죠. 뜨릴리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릴러가 가진 본연의 매력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쟁점은 아주 명확한데요. 과연 이 뜨릴리 채널이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채널의 가장 큰 강점인 모집감 있는 스토리텔링과 줄거리 요약이라는 오락성이 핵심인가? 아니면 장르의 심리적이고 구조적인 장치를 해체해내는 깊이 있는 분석력이 핵심인가 하는 점이죠. 네, 저는 실제 범죄 사건이나 미스터리를 다루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입장에 있는데요. 제 시각에서는 이 채널의 진정한 가치가 복잡한 서사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그 스토리텔링 능력에 있다고 봅니다. 시청자를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사건을 쫓는 적극적인 탐정으로 만들어버리는 엔터테인먼트적 기획력 말이죠. 반갑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채널을 보고 있는데요. 매달 수많은 범죄 추리 스릴러 작품들의 원고를 활자로 접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잡지 편집장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채널의 탁월함은 줄거리 전달이라는 그 표면적인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기술이 아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서사를 훌쩍 뛰어넘어서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를 인간 심리와 내면의 불안을 탐구하는 일종의 안전한 공포 체험 시뮬레이터로 해체해내는 그 문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분석력에 진짜 정수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 입장을 현업 종사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죠. 유튜브라는 매체의 생리를 보면요. 시청자의 이탈을 막고 10분, 20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건 정말 피말리는 작업이거든요. 아주 어렵죠. 네. 제가 대본을 쓰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지루한 설명 구간입니다. 그런데 스릴리 채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범죄 추리 스릴러 줄거리 재생 목록을 보면 이분들은 스포일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통제합니다. 단순히 결말을 숨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궁금증을 가지도록 조절하죠. 정확합니다. 정보의 양을 기가 막히게 조절해요. 최근 분석 보고서에 언급됐던 가정 스릴러의 3가지 비밀 영상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서 믿을 수 없는 화자, 그러니까 unreliable narrator 기법을 설명하는데 이걸 절대 문학 이론 수업처럼 늘어놓지 않거든요. 이론 수업처럼 하지 않는다는 건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짚으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나를 찾아줘나 사일런트 페이션트 같은 작품의 줄거리를 풀 때 주인공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사실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걸 나레이션의 호흡과 편집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자는 처음엔 주인공의 억울함에 공감하다가 어느 순간 잠깐, 이 사람 말이 다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고 의심하게 되죠. 화면 밖의 시청자를 탐정으로 만든다는 거군요. 네, 순식간에 진상을 파헤치는 탐정으로 변모시키는 겁니다.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긴장감을 긁어대는 나레이션이 결합되면서 극대화된 오락성을 제공하는 거죠. 저는 이 스토리텔링의 장악력이야말로 채널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핵심 엔진이라고 봅니다. 스토리텔링이 뛰어나다는 점 저도 편집장으로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요, 만약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 요약과 훌륭한 나레이션이 성공의 전부였다면 트릴리는 지금 시중에 문자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영화 결말 포함 요약 채널 중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너무 흔한 포맷이 되기는 했죠. 그렇죠. 제가 원고를 수백 편씩 검토하면서 느끼는 건 자극적인 똑밥과 반전만 있는 글은 결국 데스크에서 그리고 독자들에게서 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채널이 타 요약 채널들과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은 작품 이면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심도 있는 분석에 있어요.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짚고 있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채널은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체 왜 이런 어두운 이야기에 끌리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왜 끌리는가? 맞습니다.
특히 스릴러 장르를 안전한 공포 체험 시뮬레이터로 정의한 부분은 정말 탁월한 통찰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불안감들 있잖아요. 내가 가장 믿는 가족의 배신, 완벽해 보이는 이웃의 삶 이면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이런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리를 진짜 현실에서 겪으면 비극이지만 스릴러라는 장르를 통해서는 안전하게 탐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리 체험이니까요. 네. 채널은 이 작품들이 어떻게 우리의 그런 불안을 대리 체험하게 해주는지 분석해냅니다. 단순히, 와, 결말 대박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품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매니아층에게 대단히 높은 지적 만족감을 주는 거죠. 지적 만족감을 준다는 점, 훌륭한 분석이라는 점은 저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분석이라는 것도 결국 플롯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자극적인 오락적 뼈대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보고서에 등장하는 판을 뒤엎는 반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편집장님, 솔직히 스릴러 매니아들이 반전 있는 소설을 찾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게 뭡니까? 당연히 내가 예상치 못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경이로움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카카르시스요. 독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가면서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앞서 작가가 무심하게 툭툭 던져놓았던 힌트들과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치밀한 설계. 시청자들이 굳이 반전 스릴러 요약을 검색해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며 뇌리를 때리는 시청각적인 오락성 때문이거든요. 오락성 자체가 목적이다. 네, 채널이 그걸 너무나 맛깔나게 살려주고요. 지적인 만족감이나 분석은 그 짜릿한 롤러코스터를 다 타고 내린 뒤에 와, 방금 그 구간에서 속도감이 왜 이렇게 빨랐지? 하고 구조를 떼더보는 부차적인 결과물일 뿐입니다. 영상을 클릭하고 15분 동안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그 완벽하게 설계된 이야기 구조가 주는 쾌감 그 자체에 있습니다. 카타르시스가 주는 힘이 강력하다는 부분은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반대 아닐까요? 반전 자체가 주는 순간적인 놀라움이나 도파민 분비가 클릭을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채널을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는 건 그 반전이 왜 기능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방금 유튜버님이 말씀하신 그 치밀하게 설계된 복선의 미학이라는 건 네. 결국 인간의 인지적 맹점을 철저하게 파고들고 심리를 조종하려는 작가의 의도거든요. 인지적 맹점이라 하시면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습성이 있죠. 작가들은 그걸 이용해 함정을 팝니다. 트릴리 채널의 진짜 전문성은 이걸 단순히 짜잔 이렇게 속았지 하는 트릭의 수준으로 소비시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용자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교차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죠? 당신이 여기서 이 캐릭터를 믿었던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감 가는 외모의 사람이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장해제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식으로요. 반전의 카타르시스마저도 결국 시청자가 스스로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깨닫는 지적인 체험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오락적인 충격은 휘발되지만 작가와 수용자 간의 그 치열한 심리 게임을 해체해 보여주는 분석력은 시청자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 남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시청자가 자신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깨닫는 지적 체험을 한다. 네, 아주 후련한 통찰입니다. 하지만요, 그 지적 체험을 대중적인 비디오 콘텐츠로 변환시키는 기술, 즉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심리적 사각지대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공간이 있는데요. 보고서에 나온 가정 스릴러 파트 중 감옥이 된 집 사례 살펴볼까요? 아, 프리다 맥패든의 하우스메이드 분석이군요.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거기서 채널을 설명하죠.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와도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안식처, 내 집이 어떻게 가장 끔찍한 공포의 무대로 뒤집히는가. 가스라이팅이라던가 고립 같은 장치들이 평범한 공간을 숨막히는 감옥으로 묘사하는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학술적이고 문학적인 개념들이 대중에게 온전히 재미있게 전달될 수 있는 건 네. 이 채널 특유의 흥미진진한 줄거리 요약이라는 훌륭한 포장지 덕분이라는 겁니다. 포장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전달 방식이 핵심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을 설명할 때 단순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종해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
라고 사전을 일득 말하지 않잖아요? 저택의 삐걱거리는 다락방, 고용주의 싸늘한 눈빛, 이런 걸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서사로 먼저 쫙 깔아줍니다. 서사를 먼저 구축한다? 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 복잡한 감정선을 멱살 잡고 끌고 가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가스라이팅에 대한 해설은 그저 대학 강의실에서나 들을 법한 지루한 비평에 그쳤을 겁니다. 결국 서사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스토리텔링 능력이 이 모든 분석을 대중적으로 가능하게 만든 뼈대라는 겁니다. 전달의 기술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도 독자가 읽히게끔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 입장에선 서사를 장악하는 스토리텔링을 포장지나 전달 방식으로 한정 짓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만약 그게 전부라면 안에 든 내용물이 좀 부실해도 포장만 번지르르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포장만 번지르르 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제가 하우스메이드 분석에서 전율을 느꼈던 이유는 그 포장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채널이 대중의 불안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그 날카로운 전문적 시각 때문이었죠. 어떤 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집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이 왜 우리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짚어내는 거예요. 스릴러 매니아들이 이 채널의 분석을 보며 물어풀 치는 지점은 다음 장면에서 여주인공이 다락방에 갇히는구나가 아닙니다. 맞아.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원인 모를 막연한 답답함과 소름을 느꼈었는데 그 실체가 바로 내 일상적인 공간이 전복되고 내 현실 감각이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 때문이었구나 하고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의식적인 감정을 끄집어낸다는 거군요. 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느끼던 감정에 채널이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릴러를 단순한 킬링타임용 도서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는 거울로 기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즉 채널이 감정의 실체를 규명해주는 지적 통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저는 그 논리에 온전히 설득되지 않네요. 왜냐하면 대중문화, 특히 유튜브라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휘발성이 강한 플랫폼에서 스릴러가 소비되는 핵심 동력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거든요. 현실적인 동력이요? 네, 분석 보고서의 타겟 시청자 부분을 보면 채널의 매력이 높은 지적 만족감과 오락성을 동시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채널 성공의 진정한 척추 역할을 하는 건 단연코 오락성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오락성이 척추다. 참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범죄 소설이나 스릴러 영화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매력은 결국 이야기 자체에 있거든요. 편집장님이 극찬하셨던 가스라이팅이나 안전한 공포 체험 시뮬레이터 같은 심오한 해석들도요. 만약 나를 찾아줘의 에이미처럼 1, 2장까지 조작해가며 진실을 끝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 압도적 스토리가 없었다면 애초에 성립조차 할 수 없는 개념들입니다. 스토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건 동의합니다. 작자가 심리를 조종하는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시청자들이 금요일 밤에 침대에 누워 굳이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고 끝까지 보게 만드는 건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데 저택에 숨겨진 비밀이 대체 뭔데 하는 아주 원초적인 호기심입니다. 스릴리 채널은 스포일러를 보일 듯 말 듯 조절하면서 이 호기심을 극한까지 당기는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거고요. 저도 시청자들의 원초적인 호기심이 컨텐츠 소비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썸네일과 초반 1분의 긴장감이 클릭을 유도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채널에 머무르게 하고 수십 분짜리 영상을 끝까지 본 뒤에 다음 영상을 목 빠지게 기다리게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오락성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화려한 쇼윈도일 뿐이에요. 시청자들이 진정으로 갈증을 느끼는 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라는 질문이요? 단순히 범인이 누구인지가 아니라요? 그렇습니다. 왜 작가나 감독이 하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꼬아놓았을까? 왜 믿을 수 없는 화자를 내세워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을까? 장르의 트렌드를 꿰뚫어보는 채널의 지성적인 분석이야말로 구독자들을 단순한 팝콘 무비 구경꾼에서 장르의 깊이를 이해하는 이해자로 끌어올려줍니다. 만약 오락성과 호기심 해결이 전부라면 네. 결말이다 반전을 알고 난 후에는 그 영상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해야 마땅합니다.
스포일러를 아는 스릴러만큼 지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결말을 아는데 왜 다시 보는가? 맞습니다. 훌륭한 분석은 결말을 다 아는 상태에서도 텍스트를 다시 씹고 뜯고 맛보게 만들죠. 안전한 공포체험 시뮬레이터라는 채널의 핵심 정의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이야기의 끝을 훤히 알면서도 인간 내면의 불안감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어서 기꺼이 다시 그 시뮬레이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텍스트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쾌감이야말로 단순한 오락성을 훌쩍 뛰어넘는 채널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결말을 알고도 다시 보게 만드는 그 힘은 분명 존재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트릴리 채널이 다루는 대상은 다큐멘터리나 사회 고갈 르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허구의 장르물이라는 점이죠. 장르물이라는 특성을 강조하시는군요. 다시 말해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그 멋진 시뮬레이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걸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즉 플롯과 서사가 완벽해야만 합니다. 채널이 거짓말쟁이 화자들을 다룰 때 단순히 이 화자의 서술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하고 학술적으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잖아요. 네, 직접 화면으로 보여주죠. 바로 그겁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시청자 스스로가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하게끔 영상을 교차 편집하고 숨소리 하나까지 계상된 나레이션을 구성합니다. 이것 자체가 대단히 고차원적인 오락의 형태 아닙니까? 고차원적 오락이다. 분석과 해설이라는 지적인 도구마저도 결국은 시청자를 더 쫄깃하게 즐겁게 만들기 위한 엔터테인먼트의 재료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저는 이 채널이 제공하는 지적 만족감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고도로 정제된 똑똑한 형태의 오락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들은 똑똑해지는 기분 자체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적 만족감조차도 고차원적 오락의 일부다. 아주 논리적인 접근이네요. 하지만 이 점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그 지적 만족감이 그저 오락의 한 부품일 뿐이라면 왜 이 채널은 굳이 시청자들에게 우리의 일상적인 공포나 인간 내면의 불안감 같은 무겁고 껄끄러운 주제들을 자꾸 상기시키려 할까요? 단순한 도파민 분비가 목적이라면 그냥 가장 자극적인 반전이나 잔혹한 범행 수법에만 집중해도 유튜브에서는 충분히 수백만 조회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극만 좋지 않는다? 그건 확실하죠. 네, 그런데 이 채널은 굳이 장르의 문법을 피곤할 정도로 해체합니다. 아까 언급한 감옥이 된 집처럼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한 공포를 굳이 언어화해내죠. 독자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며 찝찝해하던 감정들을 명확한 언어로 규정해주는 작업. 이건 철저히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비평의 영역입니다. 오락이 감정을 동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네. 이 채널의 진짜 가치는 그 감정의 동요가 도대체 내 안에 어떤 불안에서 기인했는지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채널이 범죄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의 격을 높여주는 훌륭한 비평 매체라고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영상을 직접 기획하는 저와 텍스트를 다듬는 편집장님의 관점이 아주 치열하게 부딪히는 지점들이 흥미롭군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명확해졌으니 이제 논의를 서서히 마무리하며 입장을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트릴리 채널이 가진 대중적 성공의 열쇠는 탁월한 스토리텔링과 긴장감을 쥐락펴락하는 나레이션, 스포일러를 통제하는 기획력에 있습니다. 그 아무리 복잡한 심리적 기믹도 시청자를 서사의 중심에 선 탐정으로 끌어들이는 전달 방식이 없다면 빛을 발할 수 없죠. 스릴러 장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오락적 성취, 그리고 분석조차도 이 압도적인 오락성을 뒷받침할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제 입장 역시 명확하게 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채널의 존재 가치가 단순히 매끄러운 서사의 요약과 전달을 훌쩍 넘어선다고 봅니다. 채널이 스릴러 장르를 단순한 킬링타임용이 아닌 안전한 공포체험 시뮬레이터로 격상시키고 인간의 어두운 심리와 일상적 불안을 정밀하게 해부해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 불편한 이야기에 끌리는지 분석하는 그 지적인 통찰력, 그것이야말로 매니아들에게 깊은 지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트릴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채널을 두고 서로 완전히 다른 렌즈를 통해 그 가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채널이 눈을 뗄 수 없는 오락성과 무릎을 치게 만드는 깊이 있는 분석이라는 지적 만족감을 모두 훌륭하게 갖춘 보기 드문 매체라는 점에는 두 사람 모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중을 매료시키는 그 근원적인 힘이 서사를 장악하는 스토리텔링 기술에 있는지 아니면 심리적 장치를 해체하는 분석력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흥미로운 쟁점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군요. 맞습니다. 잘 만들어진 컨텐츠 하나를 두고도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관점이 교차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범죄의 추리 스릴러라는 장르가 우리 내면에 던지는 파문이 그만큼 깊고 매력적이라는 걸 방증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리의 치열한 논의를 지켜보신 분들도 오늘 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범죄 추리 스릴러 영상을 클릭하고 밤을 새워가며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완벽하게 설계된 반전이 주는 그 짜릿한 쾌감 때문이신가요? 아니면 내면의 불안감을 안전하게 탐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필요해서인가요? 정답은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대화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를 새로운 시각으로 즐기는 데 흥미로운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